수도권 아파텔. 아, 이것도 좀 있죠. 그쵸. 그렇죠. 저도 있어요. 수도권 아파텔. 네. 입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 정리 안 될걸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정리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겨울에 씨앗 심는 법을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희망을 달라는. 좀 그렇기는 한데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 동탄에 디에트리 2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지가 괜찮아요. 아파텔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아파트도 있고 거기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텔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는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잔금 치고 홀딩할 계획이에요. 이거 같은 지금 뭐 소송 이제 할 거라서 잔금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소송에 들어가서 근데 칠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 쪽에 CTOCL인가? 아무튼 그 이름이었던 아무튼 그쪽에 이제는 많이 분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도 사실 미추홀구가 입지가 엄청나게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거기 입주 물량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들은 사실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어쨌든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그렇죠? 앞으로. 인천도 이제는 25년 지나고 나면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아파트만으로 소화 안 되니까 빌라도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와 아파트 중에 뭐가 괜찮을까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파텔 아닌가요? 빌라보다? 그러면 아파텔 쪽에도 사실 빚이 들어올 확률이 좀 있다고 보는 쪽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그 주임사 오피스텔 다시 살아났죠. 그 세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 쪽에 좀 더 이제는 각광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는 그 시선이 돌아갈. 왜냐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피스텔 주임사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는데 취득세도 4.6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 중과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해왔던 얘기지만 아파텔이란 개념이 좀 없고 그냥 오피스텔로 불리던 시기에 그때도 3룸짜리 뭐 그 2룸짜리 오피스텔들은 존재했거든요. 아파텔이라고 안 불렀어. 사실 아파텔도 원래는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텔을 안 불렀을 뿐이지 오피스텔 형태로 3룸짜리들도 예전부터 존재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의 가격 추이를 보면 결국 얘네는 주택대 체제예요. 저희가 원룸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룸 오피스텔들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주거형으로 쓰지만 투자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 대체제 혹은 지식산업센터 대체제, 월세 대체제예요. 월세를 받는 수단에. 근데 3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월세 대체제가 아니라 주택 대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요것도 홀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동탄역 인근으로 해서는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얘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따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따라가는 것만치는 못해도 봄에 이제 가을이까지 가면서 아파트가 오르면 얘도 일정 부분은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요거를 홀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결국 매도 타이밍이 한두 번 정도는 올 거다. 다만 짧은 시간에 안에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짧은 시간의 이슈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요 좋은 이슈가 하나 터지긴 했지만 요것만으로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사실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버티는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근데 사실 이 아파트를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등기 안 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잔금. 아파트를 늦게 분양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아파트의 오피스텔의 순번은 부동산 끝자락에 그 유행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좀 늦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한 20년 이후쯤에. 그러니까 이제 또 아파텔만 했으면 다행인데 이제 보통 아파트랑 아파텔이랑 같이 짓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 아파텔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는 주상복합이라는 소리예요. 그 지역이 상권지역. 상권지역이니까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아파트도 층수를 높게 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분양 받았는데 이제 슬슬 입주 시기가 도래해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잔금 마련하려는 수단을 강구하시라는 말밖에는 사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샀는데. 다만 이제 지금 보니까 저도 아파트 2개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둘 다 소송 안건이 똑같아요. 오피스텔이 제가 상권 지역이라고 했죠. 새 건데 왜 그렇게 소송을 해요? 상권 지역인데 얘네가 분양 그 홍보를 할 때 상권 지역은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군 클린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상권 지역이. 왜냐하면 상권 지역이잖아요. 유흥가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상권 지역인데 근데 여기가 학군으로 봤을 때 클린한 지역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이라고 홍보를 한 거고 그 시기쯤에 그렇게 잘못된 홍보를 하면 이거는 그 시정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오피스텔이 완전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근데 요 똑같은 이슈로 내 여기 그런 지역 아닌데 왜 보호지역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 라는 걸로 이제는 그 소송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게 똑같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뭐 분양가를 딜해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이스하게는 분양 해제를 계약 해제를 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되게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그냥 열심히 준비하시는 수밖에는 없다 사실. 그럼 바생님은 지금 갖고 계신 게 다 3룸이에요? 예. 그럼 원투룸은 어떻게 해요?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도 지금 보유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투룸이 사실 딱 중간 정도에 있는데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 중에 사실 투룸은 없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이름 붙이는 건 대부분 3룸이에요.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마 연식이 좀 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식 중에 투룸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 합해서 보면 일단 롱텀으로 가야 된다. 근데 투룸은 좀 애매하다. 이 포지션이 주택 대체도 아니고 월세 대체도 아니어서 좀 애매한데 원룸 같은 경우는 100% 월세 대체거든요. 그러면 그 원룸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많이 깎였다가 사실 회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월세는 월세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월세 수익률이. 그래야지 투자의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월세 받으려고 투자하는데 월세 수익률이 높게 나와야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22년도에 그렇게 후랭이 TV에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떨어질 텐데 근데 왜 지식산업센터 하냐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건데 오피스텔도 원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호재가 있었냐면 에어비앤비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월세를 엄청 구하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게 되고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가치 방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떨어져야 돼요. 어느 오피스텔도 월세형이기 때문에. 근데 에어비앤비 수요가 이제 들어오면서 얘네는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좀 월세 많이 줘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수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악재예요. 이건 단기적으로 악재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왜 올라가게 되냐면 월세는 그대로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좋아지죠. 그럼 저희가 예를 들면 원래 사람들이 원하는 거 5% 수익률을 원해. 근데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7% 수익률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7% 수익률에 근데 우리가 굳이 좋은 걸 팔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대중이 원하는 5% 수익률에 맞춰서 팔 거잖아. 5% 수익률에 맞춰서 팔면 매가를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원룸 오피스텔은 양가적인 부분이 있다. 에어비앤비 신규 수요가 없어지면서 그 주춤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를 만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은 사실 지금 이제 뭐 내가 산 가격이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한 3, 4년 사이에 봤을 때 이것보다 크게 가격 상승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수요가 없어지는 것도 저는 좀 꽤 크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그냥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좀 떨어진 거라면 떨어져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게 떨어졌다는 소리는 에어비앤비 수요도 많이 없는 지역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매가가 다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후려치는 것도 내가 이거 후려침 당했는데
이 오피스텔에서 3억이 회수돼. 그러면은 그 어느 오피스텔 팔고 그 3억으로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경우에는 후려쳐서 팔아도 돼요. 근데 내가 회수되는 금액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후려칠 만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린 거냐. 왜냐면 우리한테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이 될 텐데 굳이 지금 시기에 아무리 이게 준다고 이 에어비앤비 수요도 내년 10월에 이제는 기존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도 다 퇴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규 수요가 없을 뿐이지 이미 들어가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월까지는 최소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의 임차 물량이 나오진 않는다 소리잖아요. 내년까지는.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 이슈만 있고 아직 에어비앤비 수요로 인한 그 페널티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굳이 후려쳐서 파시느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전제는 아까처럼 회수 금액이 적을 경우, 회수 금액이 많으면 회수 많이 하고 차라리 딴 거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는 하다. 후려쳐서 팔아도 회수 금액이 많다면. 근데 사이즈가 조금 크신 것 같아요. 네. 3룸인데 사이즈가 조금 크신 좋은 입지. 억 단위로 물려 있는 곳들도 회복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회복 시기가 조금 억 단위 물려 있는 거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아파트를 뒤늦게 분양했는데 고분양가였어요. 제가 아까 디에트리 2차도 말씀드렸는데 이 디에트리 2차가 오피스텔 84는 아파트 84는 아파트 25평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디에트리 2차의 25평 아파트 분양가가 한 4억 수준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했냐면 9억에 분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또 청약이었는데 얘는 그때도 사실 1억 정도는 얘도 먹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격이긴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아파텔 자체가 되게 높게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텔의 상승 흐름은 사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주택이 오르고 나면 아파텔도 끌려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상승은 조금 빨리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게 가격이 낮으면은 상승이 조금만 이뤄져도 내가 산 것보다 이제 비싸지니까 이제 수익 구간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그 구입 가격 자체가 일반 아파트보다도 되게 비싼 가격에서 매매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워낙 뜨거워서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요걸 넘어서까지 끌려가려면 시간이 당연하게도 많이 필요하겠죠. 주택이 그만큼 확 상승해 줘야지 얘도 그만큼 거기에 어느 정도 끌려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 단위로 물려 있으신 것들은 사실 좀 길게 보시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억 단위로 물려도 억 손해보고 팔았는데 회수되는 금액이 좀 있다? 그럼 차라리 제가 아까 그랬죠.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그럼 굳이 저희가 뒤에 끌려 올라가는 애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똑같은 돈이면 훨씬 더 좋은 애들 먼저 가는 애들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럼 그쪽으로 바꿔 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